자, 파트 3, 4. 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만 맞고 다 틀리시는 분들은 하면서 문제를 들어주셔야지 세 문제를 온전하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논리적인 흐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파트 1, 2 로직 플로우를 좀 배워봤어요. 오늘은요 파트 3, 4에 대한 로직 플로우, 우리 논리적 흐름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트 3, 4는 접근법이 똑같습니다. 물론 파트 3는 남녀 또는 3명에서의 대화를 주죠. 그런데 파트 4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즉 한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세 문제씩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논리적인 흐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파트 3, 4에 대한 로직 플로우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트 3, 4는 방송이 나오기 직전에 반드시 문제와 보기 키워드가 미리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방송이 나오고 문제는 불러주던데요? 네, 문제는 불러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불러줄 때 첫 번째 문제 풀고, 두 번째 문제 불러줄 때 두 번째 문제 풀고, 세 번째 문제 불러줄 때 세 번째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푸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대로 푸셔도 돼요. 단 저는 전문가잖아요. 그래도 토익 전문가로서 그런 방식은 비효율적이니까 굳이 그런 방식을 추천하지는 않는 거죠. 다 들은 다음에 문제 불러줄 때 풀 때 문제점은 뭐예요? 기억력에 의존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물론 짧은 대화, 짧은 담화긴 하지만 내가 그걸 듣고 기억한 다음에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듣거나 조금이라도 여러분 기억력에 손실이 생긴다면 마음대로 막 소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문제를 다 띄워주고 보기를 종이로서 볼 수 있는데 굳이 나는 문제 안 볼 거야, 난 다 듣고 풀 거야,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즉 들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문제와 보기 키워드를 방송 나오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확보해서 먼저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 키워드 잡고 보기를 읽을 때는 두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습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32번 문제. 남자가 여자한테 뭐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요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보기 키워드를 잡을 때는 반드시 몇 개의 부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주로 서술부 파트와 수식어, 목적어, 보어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주어가 나온다면 주어와 서술부 파트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 한번 보시면 발표를 우리 준비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회의 일정을 짜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매니저에게 전화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즉 4개의 보기 키워드가 2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 잡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뭐 한다? 그렇죠. 그 키워드가 시그널로 지문 속, 스크립트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얘를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예시 문장에서 우리 ask라는 키워드로 물어봤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요청하는가? 그러면 요청 제안에 대한 시그널은 보통 어떻게 주냐? 지문 속에서 남자가 이러겠죠. 야, 너 이거 혹시 해줄 수 있어? Could you? 또는 would you? 또는 please 명령문, 또는 I need you to, 또는 I want you to, 또는 I would like you to, 이런 표현들 가지고 난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해줄래? 너 이거 해. 이런 류의 표현들로 시그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ask로 물어봤을 때 보통 지문 속에서 이런 could you, would you 같은 시그널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그 시그널 들리는 문장이 무조건 정답 문장이 되는 거예요. 보통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ask로 물어봤을 때 시그널, could you 같은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시그널로 표현된 것들을 잡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시그널 문장을 뭐 하면? paraphrasing에서 보기로 연결하면 무조건 정답이 됩니다. 그럼 남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Could you send me the updated report? 혹시 그 업데이트된 보고서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남자가 요청하는 거네. 그 보고서 보내달라는 걸 어떻게 paraphrasing 했다? 그렇죠. submit이라는 동사로 paraphrasing 했죠. 보고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답은 B번으로 이렇게 찍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키워드 미리 잡아놓고 시그널 들리는 순간 paraphrasing 연결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주의사항. 간혹 자꾸 그 키워드만 들으려고 그래요. 시그널 언제 나오지? 시그널, 키워드. 내가 문제로 읽어놨던 키워드가 안 나오면 막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내용 파악 못하면요 어차피 세 문제 다 못 풀어요.
각 세트별로 3문제씩이 있는데 내용 파악을 내가 안 하면서 그냥 키워드만 3개 나와서 그걸 연결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시그널을 안 주고 내용 문맥상으로 시그널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목표가 보통은 800, 850을 목표로 두고 있죠. 그런 거라면 절대로 그냥 키워드만 듣고 3문제에 걸러서 문제 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으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송이 딱 끝나는 동시에 우리는 뭐 한다? 그렇죠. 3문제 정답 체크가 무조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럼 선생님, 내가 다 들었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가 고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 문제 어차피 고민해도 못 풀어요. 방송이 끝났는데도 이미 못 풀었다라는 건 그걸 어차피 고민해봤자 상상력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찍게 돼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 정말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어차피 30초, 30분 줘도 그 문제 찍을 거면 그냥 빨리 찍고 다음 문제를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더 중요하다? 다음 세트 문제와 보기 키워드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그럼 진짜 높은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못 들은 거 과감하게 버리세요. 듣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RC 파트는 별표라도 쳐놓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돌아오기라도 해서 한두 번은 다시 볼 수라도 있지. 여러분 듣기는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한다? 집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또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도 못하면 어차피 시험장에서도 못합니다. 지금 틀려도 되니까 넘어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이런 주의사항을 가지고 우리 파트 3 포드 로직 플로우를 정해서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파트 3 한 세트를 풀고 해설하면서 우리 한번 접근하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제가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와 보기 키워드를 빠르게 잡으세요. 갑시다. Questions 53 through 55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y name is Petra Reynolds. I'm calling to check on the delivery status of a package. My order number is 10987. Okay. The most recent shipping update is from yesterday. At that point, the package was still in transit. It'll probably reach its destination within the next day. Well, I was expecting it to arrive this afternoon. I'm worried that something might have happened to it. Actually, your estimated delivery date is between Wednesday and Thursday, so it appears to be on schedule. If it hasn't arrived by tomorrow evening, I encourage you to contact us again. We'd be happy to look into the matter further. Number 53. What is the purpose of the woman's call? 오케이, 여기까지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최대 마지노선 첫 번째 문제 불러줄 때까지 제가 시간을 좀 들여봤는데, 자, 그러면 문제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한번 해설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처음에 이거 키워드 잡는 연습을 좀 하기로 했죠. 자, 첫 번째 문제 키워드, 그렇죠, 여자가 전화를 한, 그렇죠, 목적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자가 전화한 목적이에요. 그럼 여자가 왜 전화를 했는지 찾을 건데, 지금 서술부 파트와 목적어, 보어, 수식어 파트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눠보도록 하죠. 갑시다. 여러분, 환불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청 취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배송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자가 왜 걱정해야 하고 있는지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제품, 딱 보니까 주어와 서술부 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그녀의 제품이 손상을 입었다? 그렇죠? 그녀의 제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녀가 까먹어서, 뭘 까먹었어요? 그렇죠? 우리 제출하는 거 까먹어서, 그리고 그녀가 아직 리베이트를 받지 못해서.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키워드 갈게요. 남자가 추천하고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그리고 주문 다시 해주세요. 폰 넘버 남겨주세요. 서비스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네 한 문제씩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Hello, my name is Petra Reynolds. 일단 자기소개하고 있어요. 뭐 첫 번째 문장은 내용 파악할 게 그렇게 없는데 여러분 키워드만 듣고 연결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어차피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찾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I'm calling to check on the delivery status of a package.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이 purpose, 목적을 물어볼 때 전화를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I'm calling to 같은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전화했을 때 여러분 이 목적의 시그널
시그널적인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I'm calling to 듣는 순간 이 부분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정답이죠. 가볼까요? I'm calling to check on the delivery status of a package. 그렇죠. 배송 상태에 대한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있대요. My order number is 10987. 자, order number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paraphrasing, 시그널 넣었으니까 paraphrasing 하면 무조건 정답 아닐까요? 뭐 하기 위해서? 배송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정답은 뭐로 연결할 수 있다? 그렇죠. C번 보기로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check를 우리 inquire about shipment로 paraphrasing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여자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그널을 한번 잡아볼 건데, 자, 걱정을 하고 있는 거 가보시죠. 계속 듣겠습니다. Okay. The most recent shipping update is from yesterday. 쇼핑 업데이트가 어저께로부터가 딱 있는데, At that point, the package was still in transit. 여전히 뭐예요? 배송 중에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It'll probably reach its destination within the next day. 다음 날 이내로 도착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걱정하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은 끌고 오시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가볼게요. Well, I was expecting it to arriv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도착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I'm worried that I'm worried that 들리는 순간 이거 뭐예요? concern에 대한 시그널이구나. 그렇죠. 시그널 대놓고 등장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I'm worried that something might have happened to it. Actually, your estimated delivery date is between Wednesday and Thursday, so it appears to be on schedule. 질문 드릴게요. I'm worried that을 통해서 concern, 여자가 걱정하고 있는 거, 그렇죠. 시그널로 나왔죠. 그러면 concern에 대한 시그널 뭐로 볼 수 있다? worried로 볼 수 있고, 그 부분 무조건 paraphrasing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걱정하고 있는 거 뭘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도착을 안 했으니까요. 도착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제품 아직 도착 안 했다. B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남자가 권고하고 있고 추천하고 있고 권장하는 걸 가볼 건데, 여러분 보통 recommend에 대한 시그널 오늘 대표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f it hasn't arrived by tomorrow evening, 내일 오후쯤 저녁쯤에 도착을 하지 않는다면, I encourage you to contact us again. 그렇죠. 우리 recommend에 대한 시그널 어떻게 볼 수 있다? encourage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encourage 하면 권장하다, 권고하다, 장려하다. recommend에 대한 여러분 시그널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남자가 다시 들어보세요. If it hasn't arrived by tomorrow evening, I encourage you to contact us again. 그렇죠. 다시 한번 연락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We'd be happy to look into the matter further. 그렇죠. 마무리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 달라. 정답 뭐로 연결한다? A번 calling back later로 paraphrasing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접근법이 똑같은 파트 4 한 세트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파트 4입니다. 74에서 76번 문제 빠르게 키워드 잡을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I know many of you often have to use your personal cell phones for business-related calls, so I have decided to purchase work phones for everyone. I was hoping to have them by today, but they aren't going to get here until next week. Just remember that the new devices will be for professional use only. Also, employees should avoid going over their plans and incurring overage charges. So I suggest that you all restrict use unless it's absolutely necessary. I'm going to print out copies of the plan for everyone later this afternoon. Please keep them for your reference. Number 74. What will arrive next week? 오케이. 여기까지는 풀었어야 됩니다. 자, 풀어봤나요? 호주 발음이 나와서 좀 여러분 당황하셨을 텐데 괜찮아요. 우리는 로직 플로우대로만 갈 겁니다. 첫 번째, 문제와 보기 키워드 잡고, 두 번째, 지문 속에서 내용 파악을 하면서 시그널이 들리는 순간 paraphrasing 연결. 1, 2, 3단계 우리 다 배웠죠? 그러면 먼저 키워드부터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키워드 next week입니다. 다음 주에 무엇이 도착할 건가? 그러면 computer monitor, 그리고 personal tablets, office printers, mobile phones 여러 가지가 있고요. 75번 문제, 리스너들이 무엇을 하도록 지시받는가? 자자자자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이 파트 3는요. 남녀가 대화를 하니까 남자가 요청하는 거 남자 입에서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자가 요청하는 거 여자 입에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파트 4는 어차피 스피커 한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 속에 이렇게 리스너가 들어가 있으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반드시 스피커 입장에서
생각을 반드시 하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리스너들이 요청을 지시받는다라는 건 그러면 스피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시를 하겠죠? 요청을 하겠죠? 권고를 하겠죠? 그렇죠. 제안을 하겠죠? 제안, 요청, 권고의 시그널 똑같이 등장할 겁니다. 좋아요. 사실 아까 그 파트 3의 recommend 시그널 똑같이 등장해도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한번 보기 키워드까지 잡아볼게요. mail out billing statement. 그렇죠. 청구서 메일 보내는 거. 그리고 우리 영수증, 우리 그 세이브 하는 거. reimburse에 대한 상환에 대한. 그리고 account information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이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거. 오케이. 7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스피커가 무엇을 할 것 같냐? 그럼 this afternoon이라는 시간적 시그널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 처음 결제 보내는 거, 그리고 plan information을 나눠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장비 주문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연락을 하는 거. 오케이. this afternoon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4번 문제부터 스크립트랑 함께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I know many of you often have to use your personal cell phones for business-related calls, so I have decided to purchase work phones for everyone.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내용 파악이 되셔야 돼요. 물론 첫 번째 문제 키워드가 next week이라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next week 관련된 표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용 파악 못하면 이 세 문제 다 못 풀어요. 보통 이 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만 맞고 다 틀리시는 분들은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네 개인 폰을 이 사업과 관련된 전화를 할 때 써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 했대요? 그렇죠. 우리 work phones, 그렇죠. 일할 때 쓸 수 있는 전화를 구매를 했다라는 거겠죠. 이런 내용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내용 파악 없이 절대로 세 문제 다 못 맞춰요. 키워드만 듣고 어떻게 맞춰요? 어디서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됐어요? 그러면 I was hoping to have them by today, 오늘쯤 받기를 조금 희망했었는데 그러나 but they aren't going to get here until next week. 그렇죠. next week 키워드 시그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구문이 있죠? not A until B 구문이 있어요. 출제위원은 이 next week을 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not A until B를 들을 수 있으십니까? 라고 ETS 직원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설마 B까지 A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B까지 A 안 한다는 건 B 하고 나면 A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걸 듣기로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들어볼까요? I was hoping to have them by today, but they aren't going to get here until next week. 그렇죠. 다음 주가 되고 나서야 도착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면 무엇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문한 제품이죠. 우리 전화 주문했다고 했으니까 D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리스너들, 스피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라라는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Just remember that the new devices will be for professional use only. 그렇죠. 여기서 시그널 바로 나왔습니다. Remember, just remember, 기억해라. 명령문이죠. 명령문이 뭐예요? 지시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인 시그널, 지시, 제안, 요청에 대한 시그널 please 명령문인데 please 같은 거 떼고 그냥 명령문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기억하래요? 새로운 이런 장비, 핸드폰들은 이 professional use만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lso, employees should avoid going over their plans and incurring overage charges. So I suggest that you all restrict use unless it's absolutely necessary. 여러분 시그널이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자, 모든 직원들은 뭐 해야 된다? should avoid. should도 제한하는 거죠. 또 I suggest, 나 제안한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시그널로서 이 문제는 제발 맞춰줘. 이렇게 출제위원이 시그널을 탕탕탕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어떤 플랜, 그렇죠? 이 overcharge 되는 거, overage charge 되는 거, 이런 요금 같은 거 더 부과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거 사용을 제한시킨다라는 거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사용을 제한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럼 뭘 지시받고 있어요? 제발 업무용으로만 쓰고 다른 사용 쓰지 마라. 그렇죠? 정답 D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패러프레이징 깔끔하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어차피 못 듣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this afternoon 시그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가볼게요. I'm going to print out copies of the plan for everyone later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그 다음에 바로 시그널 나왔네? 그러면 뭐 한다? 오늘 오후에 내가 뭐예요? 그렇죠. 이 플랜 계획 같은 거 나중에 뽑아서 나눠줄게. 계획 같은 거 뽑아서 나눠줄게. 뭐 한다? distribute plan information으로 paraphrasing 하고 있죠.
이렇게 연결하셔서 시그널 들리자마자 패러프레이징 연결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트로 좀 가보도록 할 건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48번 문제 세트 같은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의도 파악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의도 파악 문제를 풀이하는 법 있습니다. 자, 로직 플로우 정리해 볼게요. 파트 3, 4 의도 파악 문제. 기본적으로 의도 파악 문제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통해서 문장을 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쌍따옴표를 먼저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스텝 1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제시된 문장부터 먼저 제발 해석하세요. 왜? 그게 제시된 문장이 이 지문 속에서 시그널, 전체에 대한 시그널로 나올 거니까요. 됐어요? 그대로 방송을 나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일,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파악할 거예요. 간혹 이 의도 파악 문제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냐면 의도 파악 문제는 절대로 이 제시된 문장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물어본다? 앞 문맥과 뒷 문맥의 관계를 파악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스텝 3, 패러프레이징으로 연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맨날 주관적으로 상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도 파악 문제 풀기 전에 한국어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의도 파악 문제에 대한 영어 문제를 한국어로 좀 바꿔봤어요. 잘 보세요. 릴리가 아 몰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의도 파악 문제죠. 그럼 먼저 쌍따옴표 아 몰라를 해석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앞문장과 뒷문장에 뭘 연결한다? 관계를 파악해서 패러프레이징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야, 토익 잘 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스티브가. 근데 릴리가 아 몰라. 점수 떨어졌어. 눈물 나와. 그러면 눈물 나와를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요. 눈물 나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하나요? 그렇죠. 슬프다로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죠. 정답 C번입니다. 절대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 몰라. 아 몰라라고 왜 했지? 아 몰라. 점수 나와서 좀 부끄럽나? 이렇게 마음대로 상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의도 파악 원리인데 자, 문제 똑같고 보기 똑같은데 정답 바뀌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토익 시험 잘 봤어? 그리고 아 몰라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 보기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뒤에 있는 내용만 다릅니다. 나 늦잠 잤어. 시험장 못 갔어. 그러면 시험장 못 갔어라는 문맥이 생기죠? 얘를 패러프레이징 하면 돼요. 뭐 한다? 여러분 시험장 못 갔어를 응시하지 못했다라고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죠. 여러분 보기 똑같고 문제 똑같은데 뒤에 문맥 바뀌었다라고 해서 정답이 바뀐단 말이에요. 의도 파악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상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초 동안 키워드 잡는 훈련 하겠습니다. 키워드 잡으세요.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anielle, are you busy right now? I'm putting together some invitations for next month's charity banquet. I'm supposed to send 200 out by today, and I've only completed 50. Would you be willing to help me out? The project I'm working on isn't very urgent.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You can start by printing some more invitations. I'm about 100 short. If you run out of card paper, there is more sitting on the desk behind you. Okay. Once they're printed, I'll address the rest of the envelopes with you. Number 47. What is the man working on? 오케이, 정답 체크해봤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설하면서 보도록 할 텐데 키워드 잡아볼게요. 47번 문제입니다. 자, 남자가 무엇을 작업하고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남자가 작업하고 있는 거. 그러면 calculating some expenses, 뭔가 비용을 계산하는 거. 그리고 우리 planning banquet, 연회를 계획하는 거. 그리고 contacting charities, 그렇죠. 어떤 자선 단체에 우리 연락하는 거. 그리고 preparing some invitation, 뭔가 초대를 준비하는 거. 48번 문제. 그렇죠.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의도 파악 문제인데 The project I'm working on isn't very urgent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가 매우 긴급한 건 아니야 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 그럼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알려면 앞문맥과 뒷문맥의 패러프레이징으로 관계를 파악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문제, 여자가 다음으로 할 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닐 겁니다. 보기 읽어봤으니까 바로 들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트입니다. 갑시다. Danielle, are you busy right now? I'm putting together some invitations for next month's charity banquet.
그렇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아, 이거 초대장 지금 준비하고 있어. 조립하고 있어. 그럼 뭐 한다? 지금 남자가 작업하고 있는 거 뭐예요? 초대장을 준비하고 있다로 패러프레이징해서 D번으로 연결해야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로 시그널 우리 들어볼 텐데 그때까지 뭐 한다? 내용 파악 가야 됩니다. 가보죠. I'm supposed to send 200 out by today, and I've only completed 50. 야, 200개 보내야 되는데 나 50개밖에 못했어. Would you be willing to help me out? 너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시그널 안 나왔어요. 그런데 The project I'm working on isn't very urgent. 그렇죠.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긴급하지 않아. 질문 드릴게요.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얘 지금? 아, 남자가 도와달라고 했죠. 그리고 뒷문장 문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What would you like me to do? 그렇죠. 너 내가 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거? 그럼 말 안 되죠. 무슨 실수가 있었어요, 지금? 없었어요. B번 볼게요. 불평하기 위해서 여자가 왜 불평을 해요? C번 볼게요.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자가 무슨 승인을 요청해요? 지금 남자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D번 보겠습니다. 요청을 동의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정답 뭐로 연결한다? D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계 파악해서 앞뒤 문장, 문맥을 연결하는 거예요. 절대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소설 쓰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 마지막 여자가 하는 거는 쉬울 거예요. 가볼게요. You can start by printing some more invitations. I'm about 100 short. If you run out of card paper, there is more sitting on the desk behind you. 그렇죠. 우리 남자가 여러 가지 여러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자가 다음으로 할 일,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한 키워드 시그널은 어떻게 주는 경향이 있냐면요. 여러분, 여자가 내가 이거 해줄게, 할게, 뭐야? I will 또는 I am going to 같은 표현들로 나 이거 할 거다라는 표현으로 시그널로 나올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Once they're printed, I'll address the rest of the envelopes with you. 그렇죠. 대놓고 시그널 문장 나왔죠. I will. 내가 뭐 하겠다? 나머지 그 봉투에 주소 기입해서 넣어놓을게. 뭐 한다? 주소를 기입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한다? 정답 뭐로 연결해요? 그렇죠. D번 write out addresses로 paraphras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 4에서도 의도 파악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86번부터 88번 문제 세트까지 한번 키워드 잡을 시간 드릴 테니까 잡아보시고 방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입니다. Questions 86 through 88 refer to the following talk. Thank you all for coming to our annual shareholders meeting. We have a lot to accomplish today, so let me provide a brief outline of our agenda before we begin. We'll start the meeting by reviewing our sales levels from the previous 12 months. To help everyone better understand the data, our CEO, Mr. Palmer, will present a slideshow describing the figures. It will take about an hour. After that, we'll discuss major product releases for the upcoming year. Finally, we'll conclude the meeting by holding an election for next year's board of directors. The company's future depends on the best candidates being selected, so make sure you vote. Number 86.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86번 문제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 단어의 목적을 찾으래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내용 파악을 할 거였잖아요. 땡큐네. 그리고서 우리 뭔가 아젠다 안건을 요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자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직원 칭찬하기 위해서, 데드라인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우리 파머 씨가 무엇을 할 건지를 찾아볼 거예요. 어떤 인물 이름이 시그널로 등장을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88번 문제. 그렇죠. 의도 파악 문제 나왔습니다. 먼저 뭐부터 한다? 제시된 문장부터 일단은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기억할게요. 회사의 미래가 이 최고, 선정된 최고의 후보자들로 달려있다. 이 후보자들에게 달려있어 우리 회사의 미래가.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알려면 앞문맥과 뒷문맥을 잡아서 관계 파악해서 패러프레이징만 연결할 겁니다. 자, 그러면 ABCD 읽어봤을 거니까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보면서 갈게요. 갑시다. Thank you all for coming to our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요거 회의에 우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We have a lot to accomplish today. 오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룩했는데 So let me provide a brief outline of our agenda before we begin. 우리 시작하기 전에 뭐 한다? 간단한 아웃라인, 개요를 조금 제공하도록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요약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약해서 주겠다. brief outline을 뭐로 paraphrasing? 그렇죠. summarize로 paraphrasing 하고 있고 정답은 A번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어서 가볼게요. pharmacy가 나와야 됩니다. We'll start the meeting by reviewing our sales levels from the previous 12 months. To help everyone better understand the data, our CEO, Mr. Palmer, will present a slideshow describing the figures. 그렇죠. 우리 pharmacy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잘 설명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 CEO님이, pharmacy는 CEO죠. CEO가 뭐 해줄 거다? Present a slideshow describing the figures. 이런 수치들을 묘사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발표할 거래요. 와, 발표할 거래요. 우리 CEO가 하게 될 거 give a presentation으로 paraphrasing 하고 있죠. Present a slideshow, paraphrasing, give a presentation으로 paraphrasing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The company's future 이런 문장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가보죠. It will take about an hour. After that, we'll discuss major product releases for the upcoming year. 자, 발표는 1시간 정도 걸리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가오는 해에 대한 제품 출시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Finally, we'll conclude the meeting by holding an election for next year's board of directors. 그렇죠. 다음 연도에 어떤 이산진들을 선거하는 거에 대해서 선거 행사를 주최하는 거에 대해서 모임을 끝내게 될 건데 그런데 The company's future depends on the best candidates being selected. 시그널 나왔습니다. 시그널 뭐라고 나왔어요? 앞문장 뭐예요? 앞문장 뭐예요? 앞문장 내용 떠올려야 돼요. 자, 이제 이사진 선거로 회의를 마무리할 거야. 이사진 선거가 있을 거야. 오케이? So, make sure you vote. 그렇죠. 반드시 투표 꼭 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을 하는 이유 뭐예요? 야, 이사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회사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그렇죠. 꼭 투표해라. 투표 뭐 하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죠. 그걸 paraphrasing 하면 됩니다. Make sure paraphrasing 어떻게 했다? Encourage. 그렇죠? 정답은 D번이고 참여를 조금 독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뒷문장 paraphrasing 하면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네요. 앞문장 뒷문장의 관계를 파악해서 앞이든 뒤든 paraphrasing 연결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절대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파트 3-4에 대한 로직 플로우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파트 3-4 로직 플로우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방송이 나오기 전에 문제와 보기 키워드 반드시 먼저 잡으시고요. 왜? 우리는 들으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 키워드가 지문 속에서 시그널을 통해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시그널 표현들을 많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서 그 시그널을 들리는 순간 바로 패러프레이징한 정답 보기로 연결한다. 그리고 절대로 키워드만 3개만 골라내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계속 내용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들어주셔야지 세 문제를 온전하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컨텐츠,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연 토익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